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내 중진 목회자 1000여 명을 초청해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가 통일의 소망을 심는 씨앗 기도회를 3주간 진행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부활절을 기념해 거리 찬양 전도가 펼쳐졌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공과교재 무상보급을 위해 교회 신청기관을 운영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웰컴 투 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불과 45년 만에 전국 7,500개 교회 150만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총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교단 내 중진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이를 축하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백석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노회 임원과 증경총회장 등 백석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설립 45주년과 설립자 장중현 목사의 성역 4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선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가 백석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를 제목으로 설교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백성은 45주년의 역사를 디딤돌로 놓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미래를 배려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백석총회가 전국 110개 노회, 7,500개 교회에 이르며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설립자 장중현 목사의 신앙적 기틀과 영적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장중현 목사는 분열과 갈등, 절망의 시대 속 백석인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백석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우리 백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2부 행사에선 국내 신학자 68명이 참여한 78편의 기념 논문집과 교계 및 교단 인사 160여 명이 참여한 기념문집, 총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1,500장의 사진이 담긴 화보집이 장중현 목사에게 헌정됐습니다. 이날 자리엔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합동총회 권순웅 목사,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예장통합 김삼환 증경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백석총회가 복음의 위기 속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중현 목사는 네 분이 안 계셨다면 백석총회, 백석대학이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00년, 200년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백석총회가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앞으로 가는 길이 영적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수많은 영적 도전이 끊이지 않는 작금의 시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귀교단이 되고. 백석총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45주년 기념 국제포럼과 역사박물관 개관, 45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합니다. 오는 9월엔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백석인의 위상과 저력을 알리고 대사회적 책임을 선포하는 4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는 통일을 준비하며 3주간 이어질 씨앗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축제 측은 올해를 영적인 해라고 설명하며 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출범한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 이들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한과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횟수인 70년을 영적인 해로 여기며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7월 27일 정전 기념일까지 통일 콘퍼런스와 평화기도회 등 5가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시작한 씨앗 기도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소망을 심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준비위는 기도회 첫날인 10일, 앞으로 3주간 진행될 기도회의 시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정영신 목사는 씨앗이라는 이름처럼 소망을 심어 통일의 결실을 맺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씨앗 기도회는요, 말 그대로 기도를 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복음 통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준비위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매주마다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듯 회개와 회복, 부흥의 3단계로 통일을 위한 성도들의 마음밭을 다진다는 설명입니다. 통일선교 아카데미 조기현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언젠가 올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교 분야도 예전과 같은 기도 운동이 많이 풀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 70년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기도회는 매일 자정 유튜브 주빌리안 채널에 기도 묵상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오는 30일에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로 기도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미국 뉴욕 최대 번화가 타임스퀘어에선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거리 찬양 전도가 펼쳐졌습니다. UPS 도시선교팀은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반 프레이어 스테이션 UPS 도시선교팀이 부활절을 맞아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8일 타임스퀘어 더피 광장에서 진행된 찬양에는 음악인들, 청년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 등 50여 명이 참가해 기도로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UPS 도시선교팀은 팬데믹 이후 정상을 되찾아 많은 인파가 모인 맨하탄 한복판에서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살아계신 주 등 잘 알려진 부활절 곡을 영어로 찬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계 케일리우 목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기쁨을 이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길 기도했습니다. We need to remember these 3 days from Good Friday to Sunday because it's when Jesus Christ died for us on the cross. We gotta keep on doing this, like sing in Times Square and all over the world, just to let the people know about Jesus Christ. I just keep my my love into the Lord and say how much I care about Him because He's blessed every day. You know, I pray to Him. UPS 도시선교팀은 부활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다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들 또한 잠자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다시 깨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이제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내내 관광객이 몰리는 뉴욕 맨하탄은 이제 다시 팬데믹 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해는 뉴욕 어디를 가든 몰려온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기승을 부리지만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UPS 얼번 프레이어 스테이션은 화려한 모습 속에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맨하탄 도심 속 기도의 정거장으로서 훈련처의 역할을 하고 또 보내는 파송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기도로 찬양하는 음악인들 모두가 공연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경배하는 찬양자의 모습으로 감동의 순간을 선보였습니다. 또 지켜보는 많은 뉴요커와 관광객들에게도 주님 부활하신 기쁨과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단 공과 무상 보급을 위해 교회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10월 소속 교단에게 공과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한 침례교단은 오는 5월 10일까지 교회에 공과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교회는 침례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급되는 공과는 지저스라이트 1권과 2권을 포함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재입니다. 공과 제작을 맡은 교회진흥원 관계자는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는 교회에 맞춰 교재를 5월 이후 제작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웰컴 투 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거주 이주민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국내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캠페인은 교회에서 한 가정에 100만 원을 후원하면 기아대책의 매칭 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캠페인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기아대책 전흥림 부회장은 210만 이주민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웃이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회복하게 하는 기아대책의 정신을 이번 캠페인에서도 동일하게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호연 작가가 환희의 노래를 주제로 12일부터 6일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전묘법을 통한 작가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으로 연출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내면의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작가는 전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자유로워지고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편안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1일 오전 8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주택 22채와 펜션 8채가 전소되는 등 총 60여 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민 300여 명과 인근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 780명 등 총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전기통화에 닷새째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동해와 서해지구 관련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통신선을 통해 매일 전기통화를 진행하지만 북한은 지난 7일 오전부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등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의도적인 응답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 공연에선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 헌장 제정 과정을 담은 재연극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라며 정부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전 세계 관람객을 만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각 12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직지심체 요절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평소 수장고에 보관되는 직지심체 요절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건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약 50년 만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이번 전시 중 아시아 유물로는 유일한 전시품으로서 유럽 최초의 활판 인쇄물인 구텐베르크 성서 등 세계적인 인쇄물들과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발표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열린 가기에서 2023 외교 청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이 외교당국 간의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의 의미가 담긴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반성과 관련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 WB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장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현지 시각 10일 IMF와 WB의 춘계 총회 대담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대담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로 상향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위치한 시벨루치 화산이 분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지구물리학국은 이날 오전 5시 44분부터 시벨루치 화산이 분화했다며 분화로 뿜어져 나온 재가 약 20k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공에 치솟은 화산재로 인해 캄차카반도에는 항공기 운항 위험의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최대 도시인 루이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5명이 숨졌습니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루이빌 시내의 올드내셔널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 5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 등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Today, one of whom was one of my closest friends. Tommy Elliott helped me build my law career, helped me become governor, gave me advice on being a good dad. 범인은 은행의 전 직원인 23살 코너 스타전으로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부모와 친구에게 총격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경찰과의 교전 중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5도,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도 내내 쌀쌀할 것으로 보여 옷차림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후에는 조금씩 날이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8도, 대구와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나 성도는 구TV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